저는 휴직을 하고 3월에 원하는 부서 전배 발령도 잘 받았습니다. 원하는 부서 발령에 들뜬 마음 이만하며 되었다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때부터 새로운 환경이 힘들고 배움에 있어 예전처럼 받아들이기 힘듦을 느끼며 저 자신을 누른 탓에 하루하루 눈물을 보냈습니다. 업장이 쓰나미처럼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독성을 하면 눈물이 나거나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한 지 8개월 되어가는 시점 나쁜 마음과 잘난 마음이 깊은 속마음에 요동을 치면서 제가 버렸던 보직 자리를 찾고 싶어하는 용심이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15분, 초1분, 중1분, 후1분 탐진치 심의 발동시간 해석에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그제서야 알아차렸습니다. 속마음에 올라오는 마음을 받치지 않고 누르고만 있는 저를 보고 결국은 손가락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12시간 있는 동안 바칠 공량이 어마무시했는데 생각만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모든 게 제 마음에서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것을 알고 5월에는 바치기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주위에 저를 경천하는 사람이 정말 저를 도와주는 언인이라고 생각하고 바쳤습니다. 법사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한 번 더 정신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씨앗은 결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순간순간 바치다 보니 외부 자극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경하는 법사님, 선지식 만나기 전에 공부는 모두 헛공부라는 말씀이 진심으로 눈물이 납니다. 반복해서 되풀이 되는 분별심 잘 받쳐서 지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저 요감 발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몇 번째 했습니까? 5번이나 소감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주말 출가는 계속해서 사회는 복직하는 바람에 사회 때는 출가를 못하고 5회는 했고 3회차까지는 거의 3회차까지는 했고 근데 이제 근데 이게 보세요. 원하는 부서에 들뜬 마음 이게 되게 내가 원하는 부서로 가고 싶어 갔으면 하고 그때 소감 발표 때도 그랬더니 역시 내 발언이 헛되질 않아서 원하는 부서에 배치가 됐다. 기분이 좋았다. 그런 소감 발표 하셨죠.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서 들떴죠. 그렇죠? 들떴는데 들뜬다는 것은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요. 되게 이만하면 들떴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이제 내리막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꼭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은 왜 일어날까? 누구나 다 들뜨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일어난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또 누구나 어느 정도 성공 정점을 찍었다.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역시 내리막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누구나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전생에 잘 닦던 사람도 있고 잘 못 닦던 사람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들뜨는 사람은 왜 들뜨느냐? 성공을 하면 누구나 다 쉽게 들뜨느냐? 아닙니다. 전생에 잘 못 닦던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 쉽게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마음을 낸과 동시에 또 들뜨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의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전생에 잘 닦던 사람은요. 어느 정도 성공을 해도요. 들뜨는 게 덜해요. 잘 못 닦던 사람에 비해서. 금생에라도 닦아둬라 이거예요. 금생에 닦아두면 내 생에라도 성공을 했을 때 덜 들뜬다 이거예요. 덜 들뜨고 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고 덜 내리막길을 간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닦던 정도에 따라서 쉽게 들뜨는 사람이 있고 거의 잘 안 들뜨는 사람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여부동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뜨고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리막길을 간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는데 이제 잘 닦던 사람은 들뜨는 것도 덜하고 내리막길도 잘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들뜨고 내리막길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또 전생의 업장을 반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전생을 믿지도 않는데 전생의 업장을 반복하는구나 이렇게는 더더욱 생각이 안 되죠. 근데 우리 특히 불교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생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꾸준히 공부할 수 있고 공부의 보람을 느끼고 공부의 가치를 느끼고 이 공부를 잘하면 금생도 편안하고 내생도 편안하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게 됩니다. 이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 특히 전생의 존재를 확신하고 실감하고 매사에 전생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검토하는 연습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래 갖고서는 뭐 들떠서 그랬는지 이만하면 되었다 그랬는지 그 뒤부터는 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원했던 부서에 갔는데 새로운 환경이 힘들고 배움에 있어서 예전처럼 받아들이기 힘듦을 느끼며 저 자신을 이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잘 바치는 연습이 돼 있으면 그때 바칠 텐데 우리가 바치는 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눌러 참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바치는 건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 와서나 들었지 그때는 난제가 있을 때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바치는 걸 몰랐기 때문에 대개 다 눌러 참아왔고 이번에 새로운 직장에 갔을 때도 새로운 난제들이 닥치니까 여기서 배운 거 써먹지 않고 또 전생의 습관이래요. 눌러 참았다 이거예요. 눌러 참다 보면 없어집니까? 잠재해 있습니까? 잠재 있으면서 이제 폭발을 해요. 여기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렸다는 것은 잠재해 있었던 서러움, 잠재해 있었던 억울함, 요것들의 폭발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폭발해야 됩니까? 받쳐야 됩니까? 근데 이게 받치는 것도요. 연습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금생이라도 연습을 잘하면 전생에는 연습을 못했어요. 눌러 참는 것만 했습니다. 근데 금생이 이제 처음 걸음마를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자꾸 받쳐버릇해야 됩니다. 받쳐버릇하면 당장 효과가 안 날지 몰라도 뭐 요다만 3년 후에 효과가 나고 또 6년 후에 효과가 나다가 내 생에는 반드시 효과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요 고통이 반드시 나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이 만일 즐거움만 있다고 칩시다. 이제 보살님이 새로운 원하는 부서로 배치가 돼서 거기서 처음에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신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고통이 왔고 이 고통의 원인은 내가 아마 들뜨고 고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는 치심은 내리막길의 신호고 결국은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전생에 죄 지었던 상태의 업장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생에 죄를 덜 짓고 수도했으면요. 내리막길도 잘 안 생기고 내리막길 생겨도 이렇게 고통으로 연결까지 안 돼요. 근데 또 고통으로 돼도 또 금방 받칩니다. 근데 전생에 다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할 때 아마 펀펀히 놀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럼 어떻게 직장 때려칠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건 안 해요. 왜 안 하셨어요? 그냥 내가 벌어야 되니까? 아니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돈 벌러 가고 뭐 바깥으로 그거 남편이 돈은 남편이 벌어다 주지 뭐 내가 기쓰고 이거 뭐 되게 가정주부들 그런 생각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정년은 하고 싶다고요. 정년까지는 내가 네, 하자. 하고 여기서 싶다는 마음에. 타의에 의해서 밀려나는 꼴을 주위에다가 어디다 보이고 싶지 않다.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버티는 겁니다. 근데 고통이 심했죠.
속으로는 네. 때려치고 싶은 게 하루에도 몇 번씩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독성을 하면 눈물이 나는데 이게 눈물이 나는 게 좋은 현상이에요. 눈물이 나온 것은 업보 업장의 소멸의 현상입니다. 이제 금강경 읽으면요 받쳐지죠. 고통이 받쳐진다라는. 이제 고통스러울 때 되게 금강경 읽지, 편할 때 금강경 잘 안 읽잖아요. 근데 고통스러울 때 자꾸 읽으면은 그 고통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아집니다. 알아지면서 고통의 원인인 번뇌망상이 녹아요. 녹으면서 편안한 마음이 나올 때 눈물이 나옵니다. 악에 바치면 눈물 안 나와요. 근데 눈물 나올 때는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쉬었을 때 이제 눈물이 나옵니다. 이제 금강경 읽으면서 특히 눈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금강경 읽으면서 마음이 잠시나마 일시나마 편안해졌고 편안해지니까 아 그동안 내가 참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이제 과거가 회상이 되면서 그동안 참고 억눌렸던 이런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눈물 나오는 현상은 업장 소멸의 결과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잠이 쏟아지네요. 눈물만 나오고 시원하고 잠이 안 쏟아질 것도 같은데 잠이 쏟아지는 것은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남은 재앙이 있다. 남은 재앙은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잠이 쏟아질 때 되게 잡니까? 잠을 극복하고 바칩니까? 자죠. 잠은 되게 예고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고 금강경 한 번만 읽어도 된다. 한 번만 읽어도 되는 사람은 해보라고 그러세요. 절대 웬만큼 선근이 깊은 사람이기 전에는 한 번 읽어서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살님은 잠이 쏟아지기 시작하셨지만은 아마 쉽게 잠들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 여기 가행정진 하라고 그랬다. 졸지 마. 잠이 본래 착각이고 본래 없다고 그랬다. 그 소리가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니까 잘 수가 없죠. 아마 그래서 잠과의 투쟁, 잠과의 전쟁을 하셨고 전쟁 중에서 뭐 부분적으로는 잠에 지기도 했지만은 잠에 이기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같고 잠에 이긴다라는 것은 지업의 소멸, 업장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잠에 항복하시지 마세요. 잠을 본능인데 어떻게 뭐 잠 안 자고 살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누가 잠 자지 말라고 했어요. 잠 잘 만큼 자되 이제 금강경 읽는 시간이다 할 때는 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잠 잘 만큼도 자고 금강경 읽을 때도 또 자고 이런 잠을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습관적인 범죄는 가중 처벌을 받아요. 아니 이거 그건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잠을 안 자고 금강경 읽으라고 그러질 않았잖아요. 잠이 부족한 사람은 한 7시부터 초저녁에 7시부터 주무셔도 돼요. 5시간만 자면 충분해요. 근데 그러고서도 또 졸면은 이거는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용납하지 않는 딱 마음을 가질 때 잠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업장이 녹습니다. 이런 결의는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이런 결의가 없으면 고등학교도 졸업 못해요. 고등학교 졸업 쉽지 않거든요. 대학은 더 졸업 못해요. 이게 금강경 읽으면서 업장과의 투쟁이 아주 아마 심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4월 28일 4회 주말 출가 7주 회양일 꿈에서 법사님 법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도 법사를 꿈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봤어요. 네. 예, 근데 뭐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뭐 생시에 법사 보는 건 쉬워요. 뭐 토요일 날 저 원흥법당에 뭐 틀림없이 봅니다. 또 일요일 날 여기 와도 봅니다. 보기 싫도록 저 봅니다. 근데 꿈에 보는 것은 일종의 깨달음이거든요.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냐면 죄가 본래 없음을 번뇌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아는 깨달음의 결과. 깨달음이 있을 때야만이 법사가 나타납니다. 즉 마음이 쉬어야만이 법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꿈에 법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죄업의 소멸의 결과다. 업장 소멸의 결과다. 이렇게 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보는 것만도 괜찮은데 이제 어떤 태도로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누워서 잠자는 태도로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법사는 가만히 봤더니 맨날 잠만 자네. 이 법사 탓을 해요. 근데 법사 탓하면 안 돼요. 자기의 잠자는 유용심이 꿈에 법사를 보더라도 잠자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 법사가 화내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법사 본 것만으로도 업장이 많이 녹아서 봤는데, 근데 법사의 모습이 화내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은 내가 아직 화내는 업장이 남아있구나,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것은 법사를 보되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러셨죠. 칠독을 해라. 이런 대화를 하거나, 또는 내가 질문을 합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처리하오리까? 그러면은 그 대답을 해주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은 아주 어떤 점쟁이보다도, 영판 점쟁이보다도 정확한 대답이다. 그건 깨달음에서 나온 지혜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법사를 보는 것이 정점으로 해서 아마 지옥 같은 직장 생활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치는데, 이제 그 뒤로 그 지중한 업장이 왔을 때 항복하시지만 않으면 돼요. 제가 재앙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들 때 되게 항복합니다. 항복하면 절대 축복으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재앙이 참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오늘 아침에는 자동차 사고가 나, 낮에는 부하 상사 집어넣고 직장에서 싸워, 집에 오면 가정에 들어오니까 남편하고 싸워. 이게 뭐 재앙이 쉴 새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공부한 보람 없어. 이제 공부하고 뭐고 다 때려치고 뭐 술이나 마시자 뭐 등등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자동차 사고 나고 낮에 뭐하고 이랬어도요, 그때도 좌절하지 말고 바치시고, 낮에도 또 불쾌한 일이 생기셔도 굴복하지 말고 바치시고, 또 저녁에도 들어와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굴복하시지 마세요. 굴복하지 않으면 반드시요, 조금 시간만 지나면 그 재앙은 변해서 반드시 축복이 됩니다. 확실합니다. 이제 그 재앙이라는 것이 한 생명 낳다가 한 생명, 재앙이라는 것도 생명체와 같다고 그래요. 재앙의 소멸은 생명체가 태어났다 소멸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것을 느끼는 분은 금강경 15분에 대해서 실감을 느낍니다. 이제 보살님은 이게 참 재앙도 많았지만은, 괴로움도 많았지만은 거기에 좌절하고 굴복하시지 않고 꾸준히 바치신 결과 그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을 했고, 법사도 꿈에 보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안해지면서 뭐냐 하면은 금강경 실감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이거 금강경 해설서에도 이거 제대로 해설해 놓은 분이 없어요. 뭐 저도 물론 잘 못했는데, 저는 다행히 그분과는 다르게 도인 밑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것이 금강경을 그나마 해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살님은 이 금강경 15분에서 어떤 깨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물이 이제 펑펑 쏟아졌다. 이게 눈물은 좀 마음이 안정이 될 때 그동안 참았던 게 다 해탈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손가락이 아프죠? 제가 너무 누르고 있어가지고 네? 그때 안 봤어요. 그게 누르고 있었는데 발가락이 아플 수도 있는데 왜 손가락이 아파요? 손가락이, 엄지 손가락이 너무 아파. 또 해피는 엄지손가락이 아파요. 그 오른쪽 엄지라 가지고 너무 불편했어. 아니, 근데 이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발가락이 아플 수도 있는데 왜 손가락이 아프고, 손가락 중에서도 왜 엄지손가락이 아프냐? 누가 물어보면 꼬치꼬치 왜 그렇게 물어요? 근데 그런데 의문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대답해 보실 분 있으세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되게 대답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법당에서 바쳐라 하니까 참회라는 걸 죄 지었다는 생각이 나와도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속에 죄 지었다는 생각이 있으면 바쳐도 안 없어져요. 내가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는데 어렸을 때 뭐 성폭행을 했다. 그 마음속에 늘 걸려요. 근데 바치라고 해도 안 바쳐지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도발 중에 한 사람이 용감하게 자기 잘못한 것을 선생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그렇게 바쳐도 안 바쳐지는 게 받쳐지면서 편안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사람이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가톨릭 다니는 사람은 고백성사 하잖아요. 근데 고백성사 나쁘지 않아요. 고백성사 하기 싫어서 가톨릭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백성사 해야 죄가 소멸이 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믿습니다. 선지식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수행하는 데 매우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연달아 이제 고백 시리즈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고백 시리즈가 이어졌는데 어떤 한 사람이 머리가 되게 아픈 거예요. 왜 아플까 고백을 하는데 하필이면 왜 머리가 아플까? 예? 그 전생에 고백하다가 나 같은 놈은 죽어 싸 마땅해 하면서 머리를 바위에다 박고 죽었다 이거예요. 이건 보살님도 그런 법문을 기억하신다면 하필이면 엄지손가락이 아팠을까?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오죠.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전생을 하는 사람은 엄지손가락으로 죄를 지었죠. 이래가면서 하다가 참회를 했어요. 아유 내 손을 잘라버렸으면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전생에도 했고 이제 그것이 기억이 금생에 이게 뭐 사실이 아니라 그런 개연성,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턱걸 만한 것도 다 인과응보입니다. 이런 거 들으셔야 돼요. 우연이지 뭐 발가락이 아플 수도 있고 손가락이 아플 수도 있지. 이렇게 두리뭉실 대답해서는 마음 닦는 데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근데 처음에 바칠 게 많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이게 어떤 분이 아주 뒤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총각들이 이제 그분한테 물었어요. 결혼은 하고 싶어요. 근데 결혼하면은 파괴를 하는 거 같고 파괴를 하면은 공부를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결혼을 하고서도 여전히 백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잘하거든. 그래서 결혼하면 공부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제가 중간에 빼고요. 나는 내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지만 내 경우는 결혼하는 게 더 낫더라. 왜냐하면 바칠 게 많더라. 그래서 결혼해봤더니 참 좋더라. 근데 바칠 게 많아서 싫은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바칠 게 많아서 감사하다.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분은 결혼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바치는데 지겨웠어요? 안 지겨웠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럼 즐겁게 바쳤어요? 네, 즐겁게. 그럼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셔. 정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 농담처럼 들려도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바치는 게 되게 싫어요? 안 싫어요? 지겨운 번뇌. 언제 끝이 나나? 이 고생이 언제 끝이 나나? 되게 싫어요. 근데 결혼하면 바칠 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혼한다고 더 좋은 행복만 있다면 이혼하죠. 절대 더 좋은 행복 안 옵니다. 자, 이게 바칠 게 많다라는 것은 이제 공부의 맛을 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고서 이제 직장에서 그래도 부지런히 바치니까 그 전에는 나를 경천하고 이런 사람이 얄밉게 싫었는데 이게 나의 은인이로구나. 나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들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든 난제의 해답을 자기 마음속에서 찾으라는 가르침. 이것은 지혜로우니 깨치니가 아니면 가르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이 우리 법당만의 특징이요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이제 소문이 많이 났어요. 특히 BTN 같은 데서는 우리 여기 법당 오시는 분들은 대단히 수준이 높은 분이다. 이게 천인아수라가 알아보거든요. 우리가 대만 가서도 느꼈고 국회 의사당에 가서도 느꼈다. 그 말입니다. 뭐 고양이가 죽은 거를 2번이나 봤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 보거나 시체를 보거나 이거 생시에 봐도 징그럽게만 느끼지 않으면 다 길몽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이제 공부의 맛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다른 절에서는 이렇게 안 배우잖아요. 난제의 원인을 되게 남의 탓으로 합니다. 난 부모 못 만난 탓, 또 키가 작은 탓, 돈이 없는 탓, 권력의 빽이 없는 탓, 그게 마음 밖에 탓으로 다 돌려요. 이게 선지식의 가르침하고는 틀립니다. 근데 선지식은 난제의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은 굉장히 무덤을 파는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다. 다 내 죄업이 불러왔다. 내 마음, 그리고 그 난제의 원인은 내 죄업에서 찾습니다. 나한테서 찾습니다. 그리고 죄를 참여하게끔 하고 참여하는 길은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잘 바치면요. 죄업이 소멸되고 죄업이 소멸되면 재앙이 변해서 축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선지식 아니면 그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요담에 이제 그 하버드 대학보다 낫다라는 이유에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참 우리 공부는 정말 누가 들으면 웃길 거예요. 네가 무슨 하버드 대학보다 낫냐. 요 다음에 그런 또 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하버드 대학보다 나을 수 있다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또 우리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교육을 받기 때문에 또 하버드 대학보다 나은 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네. 너무 그냥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 시간이 괴로웠어요, 안 괴로웠어요? 아니, 좋았습니다.